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이진엽입니다. 오늘 이커머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쿠팡이라든지 이런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강자들도 최근에 온라인 영역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고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쿠팡이 지금 연간 1조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과연 기존 사업자들도 1조 원 이상의 돈을 쓴다고 해서 여기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뭔가 바뀌어야 된다.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룰의 변화. 그 트리거는 바로 M&A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매도자, 매수자의 니즈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잠재적 매수자는 니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쿠팡마저도 지금 제가 20% 선을 그어놨는데 20% 선에 닿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S 20% 확보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 지금 당장 오가닉 성장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M&A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매수자는 뭐 MS를 확보하기 위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니즈가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매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커머스 시장 구도 한번 보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통적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그 다음에 최근에 자본력 바탕이 된 종합쇼핑몰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자들 특히 이 사업자들은 조금 고민이 시작되는 상황이지 않겠냐 싶은 거고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11mon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작년에 H&Q 코리아로부터 5천억 투자 받았습니다. 투자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FI들한테 2023년에 IPO 약속했는데요. 이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IPO를 약속했으면 이제 수익성을 낼 필요가 있는 거고 수익성을 내자고 하니 성장성은 정체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IPO를 장담을 했는데 지금 오픈마켓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 PGMB 0.05배 수준 굉장히 언더밸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작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투자받을 때 1.3배를 받았던 것과 대비되는 거죠. 결국 11번가 이대로 가다가는 IPO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엑시트를 해줄 거냐라는 거죠. 엑시트의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나머지 뿐만 아니다라는 거죠. 엑시트의 방법은 보시면 쿠팡도 이만큼 투자를 받았고요. 티몬도 투자 이만큼 받았고요. UF도 이만큼 받았고 11번가도 이만큼 받았고 마켓컬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 엑시트 어떻게 할 거냐 인 거고 엑시트를 어떻게 하겠느냐의 방법 결국 매각 혹은 합병의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재적 매도자의 니즈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움직이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롯데쇼핑이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 중 하나이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롯데쇼핑 이커머스 본부 설립 당시에 2023년에 매출액이 20조 원을 타겟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연평균 26%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시장 성장률이 17에서 18%인 수준인데 연평균 26%면 시장을 얼마나 아웃퍼폼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성장률은 점점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평균 26% 성장하겠다, 2023년에 20조 원 달성하겠다라는 게 뭔가
하나 더 붙이는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롯데그룹 자체가 원래 M&A에 조금 적극적인 그룹사였다라는 점도 조금 개연성을 높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연성 높여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최근에 롯데리츠, 그다음에 컬처웍스 상장을 통해서 자산 유동화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리츠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게 홈플러스 리츠가 망가졌을 때, 그 다음에 컬처웍스의 상장을 얘기를 꺼낸 게 결국 CGV 주가가 망가졌을 때라고 한다면 이 자금을 만드는 것이 결국 M&A를 조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 롯데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잠재적 매도자 중에서는 누가 가장 매력적인 매물이냐라는 거고요. 롯데쇼핑한테도 쿠팡한테도 11번가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베이가 MS가 가장 큰 사업자인데 MS가 가장 높긴 한데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고요.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는 FI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엑시트이 필요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MS를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사업자가 결국 롯데쇼핑한테는 11번가 넥스 사업자다라는 거고요. 쿠팡 역시도 11번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이유가 결국 추가적인 뭔가 MS 확보 외에도 추가적인 뭔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쿠팡의 롤모델은 아마존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보시면 아마존이 하고 있는 서비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빈칸이 남아져 있는 게 뭔가라고 하면 결국 컨텐츠용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오프라인 매장인데 오프라인 매장 빼고는 11번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1번가와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OTT 서비스, 그 다음에 음악 서비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모두 SKT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11번가라면 합병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사실 걸림돌은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SKT 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SKT가 롯데쇼핑이라고 하면 경영권을 결국 누가 가져갈 거냐에 대한 조금 자존심이 달린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영권 누가 가져갔느냐 2017년에도 사실 한번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건데 결국 틀어진 게 결국 경영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권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양사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쿠팡과 SKT의 협상도 사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SKT가 쿠팡한테 뭔가를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율을 조금 더 기존의 가치 대비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SKT로서 아쉬운 거는 지금 쿠팡은 쿠팡 LCC를 통해서 쿠팡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쿠팡 LCC의 차등 의결권이 김범석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SKT와 쿠팡이 합병한다고 해도 SKT는 경영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경영권을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한다. 의결권을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조금 SKT로서는 꺼려지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M&A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될 거냐? 가격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룰이 변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M&A를 통해서 지금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쿠팡이 지금 가격 순위 보시면 제가 비교해 놓은 건데 전부 다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잘하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가 뛰어났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거. 결국 서비스 차별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쿠팡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자들은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배송 서비스 차별화로 오늘날의 쿠팡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설명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근간에 있는 배송 서비스 차별화의 근간에 있는 로켓 배송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로켓 와우 서비스라는 것도 가격 차별화에 기반이 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표에 있던 것처럼 물티슈 10팩의 가격에 있어서 쿠팡이 가장 비싼 플랫폼은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로켓 와우 가입자한테는 쿠팡이 가장 싼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물티슈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데 나머지 플랫폼들은 2,500원 내외의 배송료가 부과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와우 가입자에게는 무료 배송을 해주다 보니 이게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최저가 제공하고 있는 11번가 대비 1,000원 정도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가격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직도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 경쟁을 조금 열심히 하는 사업자가 위메프 티몬인데 보시면 이베이나 11번가는 그로스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성장성이 나오는 이유 결국 가격 경쟁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면 M&A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일단 이러한 가격 경쟁 소셜 커머스, 위메프나 티몬이 조금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사업자들이 결국 이베이, 쿠팡, 롯데, 뭐 신세계 정도 될 텐데 이 중에서 쿠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배송을 진행하면서 가격 차별화 서비스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쿠팡이 계속 할 거냐라는 거고 일단은 무료 배송 서비스는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다 가져오겠다라는 게 아니라 국내 유통시장 전반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 무료 배송 서비스 유지하면서 오프라인 사업자들과의 차별화를 만들고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이 서비스의 근간인 무료 배송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쿠팡은 사실 손익계산서를 좀 까보면 물류 비용이 일반적인 회사는 고정비 성격이 있어서 얘가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물류비가 반변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매장을 임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켓맨들의 인건비는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택배로 진행하면서 또 쿠팡 플렉스라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물류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들이 물동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규모의 경제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적자를 1.4조 원, 1.5조 원씩 볼 거라고 저는 올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니즈가 중요한데 쿠팡은 가격을 정상화시킬 니즈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롯데라든지 기존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수익성을 중시했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격 경쟁은 조금 약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경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서비스 연계의 경쟁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가격은 다 비슷해질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아마존 프라임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 경쟁에 대해서 아마존 프라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대표적인 아마존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쇼핑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가 하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많이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고 하면 커머스 자체를 앵커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연계하고 다시 이를 로열티를 획득하면서 고객을 낙인,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존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 역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서비스 경쟁으로 변환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게 이렇게 락인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가 정리한 거고요. 알리바바의 다양한 서비스들,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연계 경쟁 시에 누가 유리한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롯데 쇼핑입니다. 그 이유는 롯데 그룹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롯데 워너스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나머지 사업자들은 대부분 쇼핑에 관한 혜택이라고 하면 얘들은 롯데월드, 롯데콘서트홀, 롯데시네마, 롯데렌탈 등 오프라인 계열사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뭔가 한 단계 나간 서비스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근간이 되는 게 결국 롯데그룹이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컨슈머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들을 롯데쇼핑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은 어떨까라고 예상을 해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자체는 사실 서비스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1번가와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1번가는 SK그룹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그룹 역시도 컨슈머 영역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그룹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쿠팡이 정말 아마존은 한국의 아마존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겁니다. 네, 이게 롯데의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쿠팡의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지금 당장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것은 신생 이마트의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베이 코리아의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확실히 국내 오프라인 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들의 차이는 확연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SLC닷컴, 그러니까 이마트의 SLC닷컴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많이 안 했는데 이마트 쓱닷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전략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M&A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물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M&A에 나설 수도 있지만요. M&A 그 이유는 일단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M&A 나설 가능성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이랑 롯데쇼핑 같은 경우 뭐 물론 신선식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지만 그게 주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슈퍼단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 유통에 있어서 필요한 물류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신선에서는 SLC닷컴이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신선이 결국 킵 컨텐츠, 앵커 카테고리가 돼서 트래픽을 키워나가서 전체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M&A 대상이 되었던 오픈마켓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사실 오픈마켓은 돈을 못 벌기는 어려운 사업자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이유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게 결국 오픈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수취하면 되는데 적자를 낸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상품 노출 순위에 대해서도 광고료를 수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광고료가 매출액 대비 거의 50%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돈을 못 번다라는 건 결국 가격 경쟁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조금 둔화되면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는 그래도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고민은 오픈마켓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의 독립 플랫폼으로 두기보다는 이렇게 통합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서비스 연계 경쟁을 통해서 트래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게 트래픽을 확대하면 광고 수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